하면 될까요? 네.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논술로 대학 가는 법을 말씀드리게 된 이모일입니다. 잘 나오나요? 지금 마스크를 빼가지고, 제가 어차피 혼자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그리고, 이제, 아마 어머님들도 공감하실 텐데, 이게 마스크를 꼈다가 빼면은 자국이 많이 남죠. 그쵸?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점점 자국이 오래 가죠. 자, 오늘, 큰 테마는 논술로 대학 가는 길입니다. 시간은 제가 대략 한 30분 정도에서 아마 Q&A까지 가장 길게 봤을 때 한 1시간 넘어가지 않는 선으로 계획을 했어요. 30분과 1시간은, 짧은 시간은 아니죠. 제게도 소중한 시간이고요. 어머님들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일 텐데, 이 시간 동안에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 텐데요. 우리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내년 2021년도에 우리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아이들이 잘못 타겟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잘 보는 게 목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수능 만점 받고 대학 떨어지냐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시장이죠. 그렇죠? 우리 목적이 내신 잘 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수능도 아니고 내신도 아니고 글자 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여기 써 있죠. 대학 가는 거예요. 대학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 가는 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쉽고 가장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드라마 보셨죠? 스카이캐슬에서 그 공부 잘하는 여자애 있었죠. 그쵸? 되게 저없는 여자애. 예서였죠. 걔가 뭐 공부하던가요? 걔 수능 공부 하나요? 안 해요. 논술 하는가요? 안 했어요. 내신만 했죠. 대학 가기 제일 좋은 전형은 당연합니다. 학종이에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 이 학종입니다. 학종이 제일 좋은 건데 다만 학종은 가장 좋은 전형이지만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전형은 아니에요. 모두가 내신 1.1이나 1.2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 아름다운 스펙을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저는 논술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학종이 당연히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두가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2년이 지났죠. 고등학교에서 1년 남은 시점에서 내가 내신이 탁월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 혹은 만약에 내가 내신이 1점대 초반이고 혹은 모의고사가 안정적으로 1이 쭉 나온다. 정말 특이하게 한두 개 틀리지 않고서는 너무나 안정적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설명회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은 완전 탁월하진 않았어요. 사실은요. 모두가 1등급을 받으면서 모두가 만점에 다가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받는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 2021학년도에 열심히 하겠죠. 내신도 조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수능도 모의고사 조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적적으로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상승은 되지만 그 상승된 거를 가지고서 어느 만큼 갈 수 있나 가늠을 해보세요. 가늠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고 한다면은 제일 편한 거는 수능 계속하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수능은 쉬워요. 객관식이잖아요. 되게 공부하기 편한 방식이고요.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내년 입시를 가늠해봤을 때 완전하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조금 더 높은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좀 더 희망이 크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은요 되게 특이한 과목이에요. 논술은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논술을 왜 들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 잠깐 생각해보죠.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학부모님이시라면은 논술이 필요하다고 어느 만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의 거의 99% 정도는 내년 9월에 수시 원서에서 논술을 갖다가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논술을 써요. 원서를 쓰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서 쓰고 그 다음에 합격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부분은 모두가 원서를 쓰고 붙기를 원하지만 그 누구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전형이죠. 그래서 왜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붙기를 원하면서도 왜 논술을 공부하지 않는지 여기에는 많은 편견과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20, 30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알고 계신 잘못된 정보들, 논술은 아마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을 갖다가 전달해드리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기본적인 프로필이 있어요. 저는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대치 미래탐구에서 강의를 시작했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곳은 강남대성하고 대치 이강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대치에서 처음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꽤 공을 들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첨부해드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자료를 보셔도 괜찮고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전반적인 판은요. 논술은 주변에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술이 뭐 인원이 축소된다 걱정해 주는데 내년 인원은요. 올해가 11,000명 선발했고요. 내년은 조금 줄어가지고 11,000명 선발합니다. 93명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으로는 한 90명 정도가 줄었고요. 학교 개수로는 한 3개 학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학년도와 22학년도는 큰 차이는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 만약에 보시면은 이제 대학별로 수능 최저 등급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 논술고사 특징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릴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해 주신 자료를 제가 넣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시간을 낸 이유는 뭐냐면요.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 그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해는요. 논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붙고 싶죠. 왜냐하면 논술로 높은 대학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 얘예요. 첫 번째 질문은 요겁니다. 논술은 로또가 아닌가라고 물어봐요. 아마도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지니까는 이게 거의 뭐 로또에 가까운 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근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라고 본다면은 연세대 정시 경쟁률은요. 5대1이에요. 오래건 하지 않나 하지만 늘 뭐 4.5대 1, 5.5대 1, 5대 1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시 경쟁률은 5대 1이고요. 올해 연세대 논술 경쟁률은 70대 1이에요. 끔찍하죠. 14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논술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70명 쓰면은 1명 붙고 69명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논술은 꽤 위험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진짜로 논술 경쟁자가 수능 경쟁자보다 많아 보이나요? 계산해 볼게요. 공식 경쟁률 이전에 실제 경쟁률이 있어요. 연세대는요, 올해 1378명을 선발합니다. 경쟁자가 몇 명이냐? 49만 명이에요. 전국에서 수능 봐가지고 연대 가기 꿈꾸지 않은 학생은 없습니다. 정말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연대 가고 싶어 해요. 49만 명이 1378등 안에 들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경쟁률이 얼마냐? 355대 1이에요. 자, 연세대는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연세대는요, 384명을 선발합니다. 경쟁자는요, 27,000명이었어요. 연세대는 못 쓸 이유가 없어요. 수능은 학생이 점수를 보면 내가 못 쓴다는 게 확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 점수를, 이 인원 숫자를 보면은요, 연세대 경쟁률이 5대 1이면은 지원자가 6,000명이에요. 애들이 생각하는 거죠. 6,000명이 지원해서 1,300명이 붙고 4,700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착각입니다. 연세대는요, 49만 명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48만 4천 명. 그건 언제 떨어지는 거냐? 수능 보는 날 당일 떨어지는 겁니다. 예, 원서조차 못 써보고 떨어지는 학생들이 48만 4천 명이고, 나머지 6천 명이 연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서 쓰는 겁니다. 6천 명 중에서 4명이 떨어지고, 1명이 붙는 겁니다. 이게 정시 방식이에요. 정시는, 연대는 경쟁자가 49만 명이에요. 전국에서, 수능으로 연대를 모든 학생들이 꿈꾼다는 거죠.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서 49만 중에서 수능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없어요.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요. 연대 경쟁자가 22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요. 보다시피 그냥 70대 1입니다. 연대는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없어요.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고 싶은 애들은 모두가 원서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선발 인원은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논술이. 근데 경쟁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공식 경쟁률로 보면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실제 경쟁률은 사실은 정시보다 높기는 어려워요. 단순해요. 경쟁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명을 선발하냐로 보면 좀 낮아 보이지만 실제 경쟁자를 본다면은요. 그 어떤 전형보다도 사실은 경쟁자 가장 낮은 전형이에요. 조금 더 보죠. 이거는 지역별 합격자인데요. 연세대는 지역별 합격자 비율을 공개를 해요. 자, 지원자가 이 정도가 되고요. 합격자가 이 정도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본질이에요. 연세대는 논술에서 서울, 경기 해가지고 수도권 합격생이 82%예요. 지방은 17%입니다. 강원도 보세요. 끔찍하죠? 빵명이에요. 단 한 명도 붙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연세대가 서울 애들이 좋아하고 강원도 애들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이 학생이 어디 학생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보고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강원도는 전멸인 거예요. 왜 지방은 17밖에 안 되냐? 27은 누구냐면요. 서울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엊그제 그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방 아이들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에 매주 올라와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전주에서도 왔고 부산에서도 왔고 대구에서도 왔어요. 아침마다 와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침 8시 수업이거든요. 근데 대구에서도 와요. 올라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붙는 게 17%예요. 지방은 전멸입니다. 지방은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원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조차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학교도 알고 있어요. 어차피 논술은 전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논술은 그래서 아주 불합리한 전형이에요. 논술은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전형도 수도권에서 82%를 뽑아가진 않아요. 수능은 전국 가서 공부할 수 있죠. 학종은 지방에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신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요, 거의 서울에 한정된 전형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서울 전형 합격자가 되게 높아요.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올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어느 시점에서 현강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1월 3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회가 넓어지면서 지방에서 기회가 조금 생길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본다라면은 정말 논술은 이런 전형입니다. 만약에 서울에 있다라면은 이 불합리함이 사실은 불리함이 아니겠죠. 되게 유리한 전형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뽑힌다는 거. 그러면은 얘는 왜 뽑히나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해요. 잘 쓰기 때문에 뽑히는 겁니다. 서울 애들을 뽑는 게 아니고 잘 쓴 애들을 뽑는 건데 잘 쓴 애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왜냐? 서울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지방 공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있고 저도 강의라고 공부할 만한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은 운이 아니에요. 글을 공부하고 잘 쓰는 애들만 합격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전형인 겁니다. 보는 김에 조금 더 보죠. 고3 애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루머도 있어요. 논술은 재수생만 뽑는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연대가 공개했어요. 합격생의 재학생이 전체 합격생이 51%입니다. 재수생이 32, 그다음에 삼수가 15인데 합하면은 저희가 반반 정도가 되는 건데요. 물론 재수생이 지원 비율 좀 높아요. 왜 높냐? 학종을 덜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합격률을 본다라면은 재학생이 훨씬 더 많이 붙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끔 루머들이 있더라고요. 논술은 재수생을 뽑아준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근거가 없는 소리고 합리적이지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는 뭐냐? 요거랑 앞에 있는 자료들 통해 볼 수 있는 거는 논술은 재학생, 재수생 가리지 않고요. 지역도 가리지 않아요. 단순해요. 잘 쓴 애를 뽑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 정시는 49만 명과 경쟁하지만 논술은 2만 7천 명과 경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원서로 보는 경쟁률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실제 경쟁률은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그 어떤 전형보다도 적은 경쟁자와 상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붙기 가장 좋은 전형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들은 많아요. 두 번째 오해도 있습니다. 이거죠. 운이 좋아야 붙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냥 아주 고전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논술은 정말로 답안지를 싸놓고 선풍기로 날린다더라 얘기 들었는데 요즘 선풍기 없어요. 교수실에 선풍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조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운으로 선발한다면, 대학이 전형이어서 아이들을 운으로 뽑아요. 그럼 최대 피해자가 누가 될 것인가? 조금만 고민해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최대 피해자는요, 대학이 되거든요. 멍청하고, 운 좋은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요, 교육이 아니고 선발이에요. 가장 똑똑한 애를 뽑는데, 혈안이 된 집단이 대학입니다. 대학은 1년 내내 혹은 4년 동안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어떤 학점을 받으면서 어떤 정도의 취업률을 만드는지를 갖다가 끊임없이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운으로 아이들을 뽑는다. 운으로 뽑았으면은 학점이 낮겠죠. 취업률이 떨어지겠죠. 그런 전형을 25년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으로 뽑는다면은 이게 진짜 참 경쟁률이 높긴 한데 너무나 비합리적인 사고가 되겠죠. 그렇죠? 대학이 현명합니다. 대학은 현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아이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요즘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중복 합격생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2개, 3개 붙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이라면은 하나는 붙을 수 있겠죠. 근데 2개,
세 개 붙긴 정말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은 운으로 뽑는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글을 잘 쓰면요 실력으로 붙을 수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논술전형에서 수능 점수를 뽑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말이 안 되죠. 이게 가능하려면요 총장부터 교직원 최소한 수백 명이 담합을 해야 돼요. 그들이 짜가지고 야 입시 비리를 저지르자 라고 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집행이 되고 이게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무엇보다 이렇게 할 동기가 없어요. 만약에 수능 점수를 뽑고 싶잖아요. 그러면 논술 없애고 수능으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힘든 길을 가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 저 논술 강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합리적 사고를 가르칩니다. 합리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잠깐 10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초만. 논술에서 수능으로 뽑는 게 불가능한 이유는 10초만 고민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그래? 이런 나쁜 놈들 하고 생각하는데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반문을 하겠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초만 고민해 보세요. 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능 잘 본 애들이 논술을 보러 안 가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 전에 논술 본 학교는 가장 높은 데가 홍대였어요. 그 이상의 홍대 시립대까지가 앞에 봤고 나머지 논술 본 학교 거의 90%는 수능 뒤에 봅니다. 수능 뒤에 예컨대 성대 한번 볼까요? 성대인데 성대에서 논술 말고 수능 잘 본 애들이 뽑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왜 그러냐? 수능 보고 성대 논술 봅니다. 성대가 논술 말고 수능 잘 본 애를 뽑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수능 잘 본 아이들은 논술에서 성대 시험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 정시에서 성대 플러스 연고대까지 볼 수 있거든요. 성대 논술 시험장에 오는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정시에서 성대를 못 간 아이들입니다. 확연합니다. 그래서 성대가 노릴 만한, 성대가 탐낼 만한 애들은 절대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대, 연대, 서강대, 경희대, 중대, 이대 모든 학교들에서 수능 잡은 애들 뽑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장에 나오지 않아요. 당연하죠.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은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에서도 수능으로 뽑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 교직원이 담합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담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비합리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볼까요? 네 번째는요. 이것도 끔찍하죠. 학교 담임이 논술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담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지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혐오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지가 혐오를 갖다가 조장하죠. 학교는 논술을 몰라요. 왜? 논술 강사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논술을 잘 모르면은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생깁니다. 근데 이 질문이 나오면 고민해봐야 되는 거. 이거는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은 틀려요. 절반이 왜 맞냐?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수시에서는 뭘 할까요? 만약에 논술하지 않고 수시에서 학종을 하겠다. 좋은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종이 제일 좋은 겁니다. 논술은 어려운 전형이에요. 내신이 안 좋은 경우에 해야만 하는 전형인 거지 우선적으로 고민할 만한 전형은 아닙니다. 담임이 논술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건 뭘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학종해라. 내신 좋으니까 학종해라. 현명한 조언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논술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수시가 내가 내신이 3등급, 4등급이에요. 어디 갈까?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는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수시를 버리라는 거죠. 수험생에게 입시 기회가 7번이 있어요. 수시에서 6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애들이 정시가 3번이라고 착각하는데 1번이에요. 수능 1번입니다. 시험 7번 보는 건데 7번 중에서 6번을 버리라는 조언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식이라면은 자기 자식을 7번 중에 6번을 버리고 1번에 올인한다. 이런 도박적인 전략을 권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수시 버리고 내신도 안 좋아. 논술하지 마. 수능에 올인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전략이 아니고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조언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술을 하지 말라 그런다면은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돼요. 수시에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가세요. 가장 좋은 건 말씀드렸다시피 학종이에요. 근데 만약에 학종으로 갈 수 있는 선이 한정적이죠. 이미 1학년 내신과 2학년 내신이 끝났어요. 3학년 내신은 되게 한정적이겠죠. 3학년 1학기 들어가는 선이 평균 한 40%입니다. 40%를 갖다가 잘 봤을 때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학종은 최선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40% 좀 올린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때는 논술해야 돼요. 논술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 마라 이런 거에 떠나서 가장 좋은 내 입장에서 제일 좋은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수시에서 6장을 버릴 수는 없어요. 6번, 수시 6번 더하기 정시 한 번 해가지고 7번 중에서 제일 잘 본 데를 골라가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도박은 인생을 두고 도박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자, 사실 4번째 질문까지는 논술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드리는 거였고요. 그러면은 어느 만큼 말씀드리면 이해는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내신이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기회가 많지 않다라면은 결국은 논술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논술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걱정은 이거예요. 우리 애가 논술에 재능이 있나요? 이 질문을 저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달라 그래요. 재능 있냐?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혹시 애가 수학에 재능 있나라고 반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수학에 재능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이들 중에 수학에 재능 있는 아이들은 적습니다. 아주 소수예요. 그 소수 아이들은 대부분 이과로 가겠죠. 문과 애들 대부분 수학에 재능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죠. 신기하죠. 재능이 없는데 왜 공부할까요? 재능이 없어도 공부하면 되거든요. 재능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재능이 없어도, 수학에 재능이 없어도 공부한다면 누구나 1등급 받을 수 있고 만점이 가능합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논술에 재능이 필요할까요? 전혀요. 만약에 논술 시험에서 소설을 지어라, 시를 지어라 라고 한다면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를 짓는 일은 강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는 재능이에요. 영감과 재능이 필요한 겁니다. 논술은 달라요. 논술은 연세대에서 그랬어요. 논술은 글쓰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논술은 답안쓰기입니다. 이 어조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글은 재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쓰는 건 글이 아니고 답안이에요. 정답이 정해진 겁니다. 정답이 정해진 거는 누가 잘 쓰냐? 많은 쓴 애들이 잘 써요. 서명에 가면 많은 어머님들이 물어보시죠. 입학처장한테. 도대체 논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부는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답변 다 똑같아요. 그 누구도 재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요. 모두가 똑같이 답변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학교 기출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본 애들을 넘어설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안타까운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어렸을 때 글 좀 써본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안을 쓰라 그러는데 글을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가장 안타까운 아이들이에요. 물론 교정이 되긴 해요. 오래 걸립니다. 논술은 알고 계셔야 될 게 재능이 아니에요. 글은 재능으로 쓰는 거지만 논술은 교수가 이미 정해준 답안을 따라가는 겁니다. 답을 쓰는 일에 재능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학 재능 필요 없잖아요. 국어도 재능 필요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똑같습니다. 입시에서는요, 재능을 평가하지 않아요. 입시는 정해진 패턴이 있고 포맷이 있습니다. 이 포맷을 반복적으로 잘 따라갔던 애들이 늘 좋은 결과를 내왔어요. 그래서 재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연대에서 얘기했던 질문이었어요. 설명회에서. 자, 논술 공부를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언제 시작할까? 전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전 이렇게 반문해요. 국어는 도대체 언제 시작할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국어 공부할 시점을 고민하지 않아요. 국어를 수능 일주일 전에 빡세게 해볼까? 아니면 여름방학 때부터 몰입해서 해볼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그때부터 해서 안 되거든요. 국어가 그리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논술은 국어보다 만만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역시 힘든 과목입니다. 뭔가의 승부를 보려면은 최소 1년은 해야죠. 일주일 공부하고 붙기를 바란다는 거는 분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극히 소수입니다. 오래 할수록 제가 매년 느끼는 게 점점 똑같아지고 있어요. 입증해 나가고 있는 건데 공부를 오래 했던 애들이 많이 붙어요. 글 잘 쓰는 애들이 많이 붙는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초반에 잘 쓰는 애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1월 달에 시작하거든요. 1월 달에 글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튀는 애들이 있습니다. 빛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단순한 건 뭐냐면요. 되게 조용하게 꾸준하게 오래 하는 애들이 많이 붙어요. 이거는 설명회 가시면은 대학교 입학처장 얘기가 똑같을 겁니다. 오랫동안 많이 써보는 아이들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언제 공부할까를 이렇게 뭐 국어 고민하지 않듯이 논술도 마찬가지에 최소한 1년은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설명회에서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대면으로 애들이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좀 언제 시작할까 물어보면은 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몇 학번이 되고 싶냐라고 물어봐요. 23학번이 되고 싶으면은 고민해봐도 괜찮고 22학번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해야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성비 가장 좋은 시점은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에요. 고1부터 해도 좋고요. 고2도 좋아요. 뭐, 너무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긴 한데, 가성비는,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수능 쪽에다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이때부터 딱 1년 진행되거든요. 최소한 1년은 해야 돼요. 1년 동안 한 애들이 가장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 사학과 합격생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수능 위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은 고정해두고 논술 연습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논술에 투자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토요일 하루 온전히는 좀 오바고요. 저는 4시간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아이들 합격시키고 있지만 토요일 하루 종일 시키진 않고요.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주말에 딱 4시간 강의합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렇게 1년 갔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이건요, 뭐 제가 조작한 건 아니고요. 연세대 설명회에서 보여줬던 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생은 정말 합격을 한 아이인데 하루까지는 하루 하면 좋겠죠. 이틀 하면 더 좋겠는데 그만큼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할 게 많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수능에 투자하시고 내신하세요. 일주일에 4시간은 해야 돼요. 4시간 해가지고 나중에 원서에서 6장을 쓸 겁니다.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하냐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되짚어보면 되게 우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공부하고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라면은 그 전형은 올바른 전형이 아니겠죠. 그렇죠? 1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요. 자, 요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 잠깐 보고 갈까요? 연세대인데요. 저는 저희 모교죠. 모교이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씩 가요. 1년에 연세대 시험 볼 때 항상 가는데 올해는 못 갔어요. 올해는 시험이 수능 뒤로 미뤄지면서 수업이 겹쳐서 못 가는데 매년 10월에 연대가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갔고 재작년 갔고 10년 넘게 시험장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사진이건 혹은 학교 얘기 되게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공부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애들 목적이 뭐냐? 수능 만점이 목적이래요. 이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죠. 그래서 애들한테 내 목적이 뭔가를 갖다가 자꾸 환기시켜주는 건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거 보고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7번째 질문은요. 민망하죠. 이건데 자, 여기는 뭐 이 질문은 반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논술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왜 도대체 논술을 안 할까? 논술을 쓸 거거든요. 대부분 써요. 정말 많은 애들이 논술을 씁니다. 서울 아이들은요. 논술 대부분 논술을 써요. 그리고 돈도 내요. 65,000원 비싼 돈이죠. 돈 내고 시험장에 가요.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합격 날짜를 갖다가 손꼽아 기다려요. 그리고 간절하게 합격을 기원합니다. 놀랍게도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떨어지죠. 그리고 논술 쓰고 떨어졌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안타까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논술을 공부한 애들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겠죠.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가지고 계신 오해들을 좀 풀어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 논술은요. 4가지가 있어요. 강의가 좋아야 되고요. 첨삭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첨삭은 뭐 국영수랑 다른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루어졌을 때 합격이 가능해져요. 강의는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를 갖다가 다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려도 어머님이 이번에 다시 쓰고 그 다음에 2차 첨삭을 해요. 근데 저는 매주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논술은요. 그래서 강사가 매주 직접 아이들을 갖다가 최소한 한 번씩은 봐줘야 되는 겁니다. 애들은 제가 봐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반에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1월 달에는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1차와 2차를 제가 다 봐요.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도 제가 2차는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1, 2차를 다 보거나 최소한도 2차는 봐요. 무슨 말이냐?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아이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사가 직접 대면 참석하는지는 뭐 다른 강의를 선정하실 때도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첨삭을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데 논술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수능하고 다르게 우리 아이가 어느 선인지를 갖다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못 쓴다는 걸 언제 파악하게 되는 거냐? 입시에서 다 떨어지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못 썼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옳은 방식은 아니겠죠. 수능은 정기적 평가가 있어요. 모의 평가가 있는데 논술은 대부분의 강의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잘 썼다. A다.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매주 객관적 평가를 합니다. 내 점수가 나오고 반평균이 나오고 백분위가 나와요.
중요한 게 100분이에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 점수 중요하지 않잖아요. 100분위가 중요한 겁니다. 논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100분위를 전용 어플 스쿨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매주 발송을 해드려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오겠죠. 100점. 이건 여기 내 점수고 우리 반 평균 전체 평균입니다. 100점은 잘 안 줘요. 100점 주면 애들이 학원을 그만두더라고요.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100점은 안 주고 보통 많이 주면 90점이면 정말 잘 쓴 겁니다. 참고로 논술은 합격자 평균이 되게 낮아요. 연세대는 합격자 평균이 75점입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지원자 평균이 57점이에요. 문맹이죠, 문맹. 지원자가 57점이고 연세대 가겠다고 시험장에 와서 글을 쓴 애들이 평균이 57점이고 합격자가 75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되게 낮은 점수고요. 저는 100점까지는 안 주고 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뒷면에 저기 이 화면 안 보이는데 내려가 보면은요. 100분위가 나와요. 말씀드렸다시피 점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100분위가 중요합니다. 100분위를 알아야지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상담에 활용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전 아이들과 늘 정기 상담을 해요. 저 논술 강사는 수학 강사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과목 자체의 특징입니다. 수학은 과목이죠. 윤리도 과목이에요. 국어도 과목이에요. 논술은 과목이 아니에요. 논술은 전형이에요. 논술은 입시 전반입니다. 저는 논술하지만 논술과 구술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수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능 포함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아이들의 입시 전반적인 플랜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저는 원서 쓸 때도 9월에 원서 쓸 때도 당연히 저랑 같이 고민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논술 강사는 입시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같이 고민해 보고 내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신이 일반고고 한 3.5가 나온다고 쳐봐요. 그래서 내가 경희대 예상 가고 싶다. 그러면 내신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하지만 고등학교 담임이 야 너는 내신에 쓸모가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내신 4등급, 5등급, 6등급 애들한테 내신하라 그럽니다. 쓸모없는 행위예요.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거 공부해서 어디 써먹을지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적은 내신 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대학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내신이 필요가 없으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요. 논술은 내신을 버릴 지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연대 내신을 아예 보지 않죠. 성대는 30% 반영합니다. 거기 자료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성대는 1등급 받죠? 1등급 30점 줘요. 내신 30점이고요. 2등급은 29.9예요. 3등급 29.8, 4등급 29.6, 5등급 29.5, 6등급 29점입니다. 전교 1등과 6등급 차이가 1점 차이 나요. 그래서 6등급까지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4등급이다 좀 버려도 돼요. 버리고 그러면 5등급, 6등급 떨어지겠죠.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 수능해요. 수능 한 문제 더 맞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서강대는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서강대는요. 학생부 반영 비율이 20%로 잡혀 있어요. 논술 80, 학생부 20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 20점 중에서 전교 1등하고 내신 8등급 점수 격차가 0.3점이에요. 1등급은 그러니까 비교과가 10점이고요. 비교과는 보통 만점 가져가죠. 추계 봉사니까. 학생부가 10점인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1등급 10점, 2등급 9.98점인가 9인가 그래요. 이렇게 가서 8등급이 되면은 9.7을 받아요. 그 다음에 9등급 되면 빵점입니다. 1등급과 8등급 사이 점수가 격차가 0.3점이에요. 전혀 무의미합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이래요.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요. 수능 최저를 낮추는 겁니다. 수능 의존도를 낮추고 내신 반영률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연대인데 내신도 안 보고 수능도 안 보죠. 그렇죠? 한양대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서 단순하게 정말 순수하게 오로지 글자 쓴 애들 갖다가 뽑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야기하면서 내신이 파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신을 필요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내신하고 있어요. 6등급인데 내신하겠대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경우에 차라리 수능 공부하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수시원 상담이에요. 자, 고3 어머님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대성에서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제가 아이들이 많이 분노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 작년에 논술 썼는데 6강 탈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 상담했냐? 담임이랑 했대요. 담임이랑 어떻게 상담했냐 물어보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담임은 논술 원서 상담을 합니다. 담임에게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두 개 있어요. 모의고사. 6개월 모의고사가 있죠. 내신이 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수능 모의고사 점수하고 내신 점수를 가지고서 논술 원서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본질이 빠져 있는 거죠. 학교 담임은 아이들의 논술 실력을 몰라요. 논술 실력을 모르는데 어느 학교를 써야 될지, 어떤 학과를 써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상담하는지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상담해서 붙으면 그게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와요. 그리고 상담한 것이 사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사기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3 아이들은 저는 상담할 때 성적에 기반한 상담을 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어플은 좋은 기능이 있어요. 성적이 누적됩니다. 100분위가 누적이 돼요. 우리 반에서 혹은 이 전체 아이들 중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어플은요. 제가 혼자 쓰는 게 아니고요. 논술 강사 7명이 같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논술 어플이 없습니다. 있으면 쓰려고 그랬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플 만드는데 전화해가지고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저 포맷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아마 저희밖에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7명이 학생이 다 합치면 한 최대 많은 경우에는 초반엔 좀 적어요. 1월, 2월 달에는 3,400은 적은 편이고 나중에 시즌 후반까지 가면은 1,000명까지 갑니다. 학원 단위가 아니고 강사 단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대 사이즈예요. 7명이 모이니까 이런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논술 성적을 모르고 정시에서 수능 점수 모르고 정시원서 안 쓰잖아요. 그건 당연히 떨어지겠죠.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내 실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실력 가지고 있는지 알고 내 점수와 내 백분위를 알아야지만 어느 학교까지 쓸 건지 같은 학교 내에서도 어떤 학과를 쓸 건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저랑 같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자료에 첨부해드린 거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제가 이제 9월쯤이 되면은 다시 한번 입시 자료를 배포를 할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 어디에도 없는 자료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논술 합격자 점수라든가 정말 원서 막 쓰거든요.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담임이 학과 쓸 때 인원 많은 데 쓰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시에서. 진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원 많은 데 쓰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 어디가 제일 보기 편할까요? 경영 경제가 제일 편하겠죠. 근데 인원 많은 경영 경제가 정말 보기 편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논술에서도 인원 많은 데 인기학과예요. 대부분 경영입니다. 경영은 합격점이 가장 높아요. 연대도 높고요. 서강대도 높고요. 성대 높아요. 이걸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애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담임하고 얘기해 보니까 잘 몰라. 입시를 몰라. 논술을 모르면 대부분 뭐라 그러냐. 인원 많은 데 쓰라 그래요. 인원 많으니까 붙기 편하겠지.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인원이 많은데 인원 많으면 뭐가 많아지냐. 지원자가 많아져요. 그리고 인원 많은 데는 경영이에요. 경영은 글 잘 쓴 애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합격 점수가 높아요. 커트라인이 높아가지고 붙기 어려운 게 경영 쪽인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9월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을 하겠지만 그때 설사지 설명을 못 듣더라도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는데 이런 많으니까 붙기 편하다. 이런 소리 한다라면은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상담은 전문가랑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4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강의와 첨삭과 평가와 상담이 다 잘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합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요게 마지막 시트입니다. 요건 작년 거고 올해 건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만들어가지고 올해 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작년에 붙은 아이들이 서강대 붙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녀석은 연대 붙은 아이, 연대 먼저 붙었고 2번 서강대 붙은 거였어요. 제가 이제 연대 포기해라. 우리 반에 대기 2번이 있다 그랬는데 대기 2번은 떨어졌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됐는데 서강대 연대 붙는 아이들 생기고요. 마찬가지예요. 세종대, 외대, 홍대 2개, 3개 붙는 아이들이 생겨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시험이 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오래 공부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오래 공부하면요. 2개, 3개 붙어서 골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시간표는요. 좀 여러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 올해는 미타민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침 9시, 1시는 가장 좋은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획이 있는데 이거 정확한 시점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상황 봐가지고 추가 개강이 이루어질 텐데 일단은 요 시간 있으니까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1월 3일인데 1월 3일은 오프라인을 못할 것 같아요.
온라인인데 온라인 개강을 할지는 조금 고민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늦어도 이번 주 중순까지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오프라인이 정상화되면 시작해야지. 곤란해요. 왜냐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오프라인 개강이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어, 저는요.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안 될 수 있거든요. 다음 달에 될 수도 있고 다음 학기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도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개강하고 온라인도 요즘은 저도 스킬이 많이 늘어가지고 1대1 대면 첨삭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줌 키고서 이게 첨삭이 가능해요. 그래서 강의하고 출석 체크하고 첨삭하고 질문 받고 이게 다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선은 온라인 개강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오프라인 개강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이제 뭐 왜 논술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강의하냐. 제가 어떻게 강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냐. 강의 열심히 하고요. 첨삭도 제가 직접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평가, 객관적으로 프로그램 통해서 매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플 통해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담이에요. 글 아무리 잘 써도 원서 잘못 쓰면 떨어지기 십상이거든요.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저는 객관적으로 상담합니다. 이런 많은 데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오해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는 끝났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과 아이들은 논술이 필요할 겁니다. 100% 필요할 거예요.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주저하는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논술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요. 대학 가는데 필요한 시간인데 이게 뭐가 아까울까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냐? 하루 12시간씩 80시간 공부합니다. 80시간 중에서 논술을 30시간 공부한다. 이거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논술은 4시간이에요. 일주일에 4시간 하라고 합니다. 논술은 숙제가 없어요. 저랑 만나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4시간만 하면은요. 나중에 올해 대학 갈 7번의 기회 중에서 6번의 기회를 갖다가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12월에 파이널 수업이 끝났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오랫동안 하고 온 애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국에서 오죠.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논술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원서는 써요. 써야 되니까. 딴 게 뭐 쓸 게 없거든요. 원서 써놓고 돈 냈어요. 그리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설마 내가 논술 보겠어 라고 생각한 애들이 수능 끝나고 정말 많이 제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안 돼가지고 대성에서 또 저랑 만난 일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논술 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인생에 플랜 B가 없는 겁니다. 플랜 A만 가지고서 성공한다면 좋겠죠.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게 늘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입시라는 건 늘 불확실합니다. 학종은 확정적이에요. 학종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입시를 보는 거죠. 내신은 고정적이에요. 학종은 합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능은 보장이 안 돼요. 수능은 아무리 잘해도 모의고사 잘 보는 거랑 11월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지금 잘하는 것과 나중 시험은 정말 다른 거고요. 논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플랜 B가 있어야 되고 플랜 C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논술은 일주일에 정확하게 4시간이에요. 80시간 중에 5%를 투자하세요. 4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현명한 강의를 투자하세요. 만약에 4시간이라면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더도 아니고 딱 4시간이에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1월부터 시작하세요. 여름에 오면은요, 저는요, 고맙습니다. 자, 여름에 오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거든요. 늦었다고 얘기해요. 늦었어도 그래도 그게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말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시점은요.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에요. 1월 달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내신은 몇 등급까지 논술을 준비할 수 있을까 있는데 제가 올려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아마 그 카톡이나 문자에서 링크를 받으셨을 텐데 거기 올려드린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내신 반영표를 넣어놨어요. 만약에 보고 계시면 좋겠고요. 잠깐 그 다음에 아니면 제가 말씀으로 드리니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의 페이지는 어디냐면요. 5페이지였어요. 5페이지에 보면은 2021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간 애들 내신 반영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22학년도 내신 반영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건 한 3월, 4월쯤 나오는 거고요. 작년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변하진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논술은 몇 등급까지 공부할 수 있냐? 6등급까지입니다.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평균 6등급까지예요. 근데
학교별로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는 논술이 빵이에요. 내신이 빵이기 때문에 논술 100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중요하지 않죠. 성균관대는요. 1등급은 30점 줘요. 6등급이 29점 줍니다. 그래서 6등급까지는 감점이 아예 없어요. 7등급은 감점이 있어요. 논술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8등급은 승산이 없어요. 8등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대는 7등급까지 가능해요. 서강대 아까 말씀드렸죠. 서강대는요. 1등급은 10점, 8등급은 9.7점이에요. 서강대는 8등급까지 가능합니다. 8등급 받기 어렵죠. 8등급 받으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내신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신 빵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대는요. 1등급이 20점, 그 다음에 7등급이 19.2점이에요. 중앙대는 7등급까지 가능합니다. 8등급은 안 돼요. 이렇게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경희대는 5등급까지 괜찮고 5등까지 무관해요.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뭐 건대는 뭐 내신 100이죠. 논술 100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건데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전반적인 트렌드는 뭐냐면요. 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6, 7등급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대학들, 뭐 숭시대, 세종대 이런 경우는 조금 내신이 비교적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한 5, 6등급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을 본다라면은, 물론 이제 여기 뭐 등급 학교별로 표를 보시면은 내가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라면은 내신은 6등급까지 무관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본인 내신을 가지고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작년에 학교에서 물어보세요. 작년에 제 내신과 제 스펙까지가 학점은 어디까지 갔나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서 그보다 높게 갈 수 있다. 그럼 내신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논술에서 내신이 거의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들이 내신을 하는 거죠. 그냥 관성이에요. 관성.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담임이 하라고 시키거든요. 담임이 너는 전략적으로 내신을 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저는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 상황을 봐가지고 괜찮나 판단해 보세요. 판단해 보시고 내신을 갖다가 얼마큼 팔 것인가. 그다음에 뭐 투자하는 시간도 달라질 것이고 투자하는 깊이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신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등급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학교를 정한 후에 논술 수업을 들어야 되나요도 있었는데 학교 언제 정해지는 거냐면요. 9월 둘째 주에 정해집니다. 9월 둘째 주에 정해지고 나서 논술을 듣는 아이들이 꽤 생겨요. 왜냐? 9월 첫째 주에 구모를 보거든요. 구모를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야, 그 논술을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9월에 원서 쓰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합격률은 낮아요. 당연한 겁니다. 9월에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제일 빨리 보는 게 연대가 10월에 보거든요. 한 달 공부하는 거예요. 11월까지 본다면 2달 공부하는 겁니다. 한 달 공부하고 붙을 만큼 연대 시험이 만만하지는 않아요. 9월에 시작하면 다 떨어진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합격률이 낮은 건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가 확정되는 시점은 9월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너무 늦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9월부터 수학 공부하지 않아요. 9월부터 국어를 공부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1년은 필요한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은 1월 됐으면 좋겠어요. 바쁘지 않아요. 4시간 뺄 수 있습니다. 4시간을 빼면은 7번 중에서 6번의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몇 가지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요 외에도 사실 뭐 제가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상담실에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실 수 있겠지만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한테 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설명드린 거는 왜 논술을 해야 되는가. 최소한 여기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루머와 무지에 기반한 편견들이 많습니다.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은 필요해요. 대부분 애들에게 논술이 필요합니다. 내신이 2.5가 넘어가면 논술은 다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논술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한다라면 어디서 할 것인가? 누구에게 할 것인가? 제가 잘해요. 제가 잘하고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시점이죠. 지금 질문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상화되는 시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프라인 갔으면 좋겠어요. 저 책도 만들었거든요. 이거 책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다면은 교재는 학원에서 받아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통해서 PDF로 다운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시스템이 꽤 좋아져가지고 온라인도 꽤 밀도 있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빠른 시점에 시작하는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하셔가지고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 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